대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서입니다.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요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사보는 경우가 아니고 공립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런 데 비치돼서 초등학생도 보라고 열람이 되는 성교육 학습서에 남녀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보세요. 이런 그림들이죠. 이게 애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혹은 유치원 애들도 도서관 가서 그냥 마음대로 보는 성교육 도서입니다. 이런 걸로 참 우리 애들을 성교육 시키겠다라는 참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 세금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에다가 내용이 뭐냐? 책에서는 하룻밤 관계를 자유롭게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경우라고 설명을 하거나 다시 하룻밤 관계를 자유롭게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경우 이걸 뭐 프리섹스라고 그러나 참 민망한 표현이지만 그거죠. 그렇게 설명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집단 성교를 지침하는 스리섬에 대해서는 동성끼리 혹은 남녀가 섞여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은 이런 그림, 내용은 하룻밤 관계는 자유롭게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경우라고 우리 애들한테 하룻밤 관계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단 성교를 지칭하는 스리섬에 대해서는 애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스리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뭔지 모르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 책이 이렇게 막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동성끼리, 동성 성행위죠. 혹은 남녀가 섞여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애들한테 스리섬 하라고 가르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럴라고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아니, 무슨 뭐, 아니, 도서관에다가 우리 세금으로 책 집어넣는데, 우리, 아니,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한테 스리섬 이렇게 가르치고 하룻밤 관계를 가르쳐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탁 보여줘가지고 뭐 애들 시키는 겁니까? 아, 이거는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귀책이 굉장히 큽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준말로 간윤위예요. 여기서는 그간 성교육 관련 도서들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즉 아무리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교육 관련 도서들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공립도서관, 학교도서관 쫙 뿌려가지고 애들이 이런 거 보고 뭐 이상한 거 배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우리 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푸는 거다. 그냥 뭐 어떠냐. 뭐 그럼 여러분 누가 심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그리고 도서관에 누가 집어넣는 겁니까? 간윤이 주장은 이런 거예요. 외부 법무법인이 제공한 법률 자문에 의거해 성교육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의 1호에 명기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국 도서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책들이 우리 애들을 확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간행문윤리위원회는 일부러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굉장히 이런 나쁜 문화가 우리 애들을 덮치도록 방조함으로써 우리 애들에게 악영향을 끼우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겁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경찰청장께서 대국민 발언을 통해서 도둑을 잡는 것은 우리 경찰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도둑놈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도둑놈들 보고 마음대로 도둑질 해라 라는 사인을 확 줘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교육 관련 도서들이 자신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경찰이 도둑 잡지 않겠다라고 주장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뜻있는 기독교인들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막 주장을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적받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66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2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3일 실시합니다. 심의를 통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에 비치된 해당 도서들은 폐기되고 당연히 폐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라고 아니 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안 되잖아요. 폐기되고 공공도서관이나 서점 등에 비치된 해당 도서들에는 미성년자 이용 불가 등의 스티커가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약하죠. 공공도서관에 미성년자 이용 불가 스티커 붙이는 거로 끝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니 그래도 학교에 비치된 것들은 폐기된 것만도 어딥니까? 그러면 갑자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적받고 있는 66권 책에 대해서 왜 갑자기 유해성 심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확 바꿨냐. 그동안은 아니 그거 막 해라 괜찮다 야하게 그려라 야한 거 글 써라 어차피 우리 성교육 관련 책은 노터치다 우리 심의 안 할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라는 입장이 왜 바뀌었냐. 간행위원회가 뭔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냐.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고 왜 그랬냐면은 법제처가 성교육 관련 도서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는데 법제처가 성교육 관련 도서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은 여러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애쓴 노력의 결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제처를 움직여서 결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이런 못된 이 행동 이거를 지금 이제 확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가 볼 땐 이런 집단은 지금
지금 구성이 확 바뀌던지 없어지던지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억지 춘향이라고 그럴까요? 억지 춘향이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마음은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속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서 법제처에 이 부분을 읍소를 했기 때문에 법제처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은 누가 심의하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당연히 성교육 관련 도서들인데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지 라고 밝히면서 이제 억지춘향이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2월 23일에 심의를 합니다. 역사적인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냐? 댓글 최상단에 이분들 이름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아는 사람 있으면은 꼭 한번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여러분 정상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얘기를. 간행물윤리위원회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63-219-2824 063-219-2824 여러분 우리 시민이 전화해야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정상적인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들한테 정말 음란을 심어주는 이상한 성교육 도서죠. 66건 심의에 제일 핵심 키를 진 사람이 국내 간행물 소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이분 의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의 위원장이 다 사실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잡고 결론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분이 노주희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국내 간행물 소위원회 위원장 노주희 씨가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인데 그러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이냐? 성평등 활동가가 되고 싶다면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도와드려요. 바로 여기에 대표 노주희 이번 국내 간행물 소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런데 노주희 위원장이 하는 일이 뭐냐? 교육과 관련해선 우리 동네 젠더스쿨, 차세대 성평등 활동가를 위한 페미니스트 스콜라, 젠더 아카데미 등을 연중 실시하는 분입니다. 다시 우리 동네 젠더스쿨, 차세대 성평등 활동가를 위한 페미니스트 스콜라, 젠더 아카데미 등을 연중 실시하고 대한민국을 젠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깃발 꽂고 앞장서는 분인데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도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 세금이 왜 이런 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젠더 뭔지 제가 2번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이 젠더가 남녀평등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동성애 사상입니다. 동성애 사상. 그리고 페미니스트 스콜라. 페미니스트 뭡니까? 여러분 남녀가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우리가 바라는 거지 페미니스트 세상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젠더 아카데미. 젠더 아카데미가 뭡니까? 차세대 성평등 활동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젠더 활동가로 확 만들겠다라고 깃발 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노주희 센터장인데 이 사람이 국내 간행물 소위원회 위원장이고 이번에 책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키를 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제가 정말 어이구 주여 이 나라 어쩝니까? 이런 어쩝니까? 정말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노주희는 이제는 바꿔야 할 의뢰문화 시민 에세이 공모전을 열었는데 누가 최우수를 받았냐 이런 겁니다. 바꿔야 할 결혼 문화로 정상가족을 찍어내는 결혼식장이 최우수. 즉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를 확 바꿔야 되는데 1등이 누가 되느냐? 정상가족을 찍어내는 결혼식장. 아니 그럼 여러분 정상가족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니에요? 정상가족을 찍어내는 결혼식장을 바꾸자? 이거를 1등을 준 사람이 바로 노주희 센터장 이번에 간행물 심의위원회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상가족을 만들어내야지 비정상가족을 찍어내면 됩니까? 비정상가족 찍어내는 결혼식장이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이 정도면 거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라고 저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될 때까지 정말 너무 우리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 여러분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셔야죠. 힘 보태주는 방법이 뭡니까? 정말 대표 전화 063-219-2824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하셔가지고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개념이 왔잖아요. 그래서 전화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말을 하시면 정말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 명단은 이 댓글 최상단에 올려놨으니까 아는 분 있으면 제발 좀 만나주시고 전화번호라도 아시면 전화하셔가지고 얘기하세요. 정말 여러분 아니 우리 애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서적 봅니다. 책 그림은 이런 식인데 모자이크 처리는 일부러 한 거죠. 완전히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신체 부위 다 나오고 무슨 행동하는지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서 하룻밤 관계를 자유롭게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경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집단 성교를 지침하는 스리섬에 대해서는 동성끼리 혹은 남녀가 섞여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애들한테 하룻밤 관계 스리섬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애들이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가 될까요? 20살 넘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특히 저도 딸이 있는 입장인데 야 걱정됩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분들은 꼭 전화 한 통씩 하기 그리고 위원회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만나기 특히 여러분
노주희 대표 이런 사람은요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연명하게 두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젠더 아카데미 하고 자기 돈으로 뭐 이런 책 좋다고 그냥 막 찍어내가지고 돌리세요. 돌려 이웃집에 당신 딸한테 보여주세요. 당신 딸한테 당신 아들한테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해.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고 노력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 차세대들 지켜보아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어떤 정점에서 계속 이 나라를 나쁘게 바꿔가려는 그런 시도를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를 주님 꼭 지켜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